원숭이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었어요.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우리 이날쯤 되면 버리고 싶죠. 아줌마가 운전하고 가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줌마 우리 데이트합시다. 말 같지도 않아서 운전하고 가는데 휴게소 딱 만났어요. 아줌마 우리 데이트합시다. 아줌마가 창문 딱 내리더니 야 너 같은 건 집에도 있다 이랬더니 하나씩 다 있죠. 다 하나 있죠. 양이라고 생각하신 분 양. 양. 네, 양은 자식입니다. 자식.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자식. 어떤 자식?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자식? 지 애비 닮은 자식. 애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 나 사춘기야. 아이 새끼 엄마 갱년기다 이랬대요. 또 소라고 생각하시는 건 소? 소는 일입니다. 1년에 60만 명에서 70만 명씩 은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76% 이상이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은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75% 이상입니다. 우리가 놀아 그러면 마냥 놀 것 같지만 막상 놀다 보면요.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감 증가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100세 이상이 2020년도 기준으로 2만 1000명이랍니다. 남자들이 5000명, 16,000명이 여자들이에요.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운명하셨습니다. 하얀 거 딱 흰천을 덮어놨는데 부인이 막 울고 있으니까 여보 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있어. 못 들은 척. 여보 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못 들은 척. 여보 나 안 죽었다고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야 이랬대잖아. 이제 죽고 싶어도 병원에서 살려놔요.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막 울면서 우리 어머니 빨리 병원 좀 모셔주세요. 병원에서 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또 요양 가. 병원 살려놔. 네, 요양. 이렇게 4번, 5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시작!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넌 건강해. 너는 신나. 너는 운이 좋아. 네,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거는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리는 거랍니다. 나는 건강해. 신나. 운 좋아. 예, 인생 법칙이라는 유머가 있는데 인생 법칙, 가려움의 법칙. 심하게 가려운 것은 손이 닿지 않는다. 나만의 법칙, 나에 관한 소문은 나만 모르고 있다. 동창의 법칙. 동창에 보고 싶은 애가 있어 나갔더니 보기 싫은 애들만 줄줄이 나왔다. 우리 동창이에요. 제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나온다 그래갖고 이틀 동안 굶어갖고 딱 66 스커트를 딱 입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러고 와 나 못 갈 것 같아. 아버지가 일이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나갔더니 정말 보기 싫어하는 애들, 평소에 많이 싸웠던 애들만 줄줄이 나온 거예요. 동창의 법칙. 또 라면의 법칙.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을 땐 집안에 라면이 똑 떨어졌고 먹기 싫을 땐 굴러다니는 게 라면이다. 미팅의 법칙. 미팅에 나가서 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꼭 내 짝이 된다. 바겐 세일의 법칙. 저거 세일하면 사야지 찍어놓으면 세일 프로모션 제의됐다. 시험의 법칙. 시험 공부를 조금만 헷갈려서 틀리고 아니면 몰라서 틀린다. 우리요 시험 볼 때 이제 유머가 있는데요. 딱 시험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각가를 쓰시오. 그래갖고 딱 짝꿍 보니까는 오뎅 이렇게 쓴 거예요. 댕자는 보이는데 앞에 글자가 안 보여. 아 오뎅인가 보다. 오뎅. 근데 또 뒤에 내려가 이렇게 보니까 오뎅이야. 똑같이 쓰면 컨닝했다고 할까봐 덴뿌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애가 보니까 덴뿌라야. 그래서 똑같이 썼다 그럴까 어묵 이렇게 썼대요. 어묵.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예, 우리 이제 시험이 해마다 나오는데 이제 컨닝을 하려고 막 하는데 해마다 나오는 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가 나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딱 외워놨는데 조교가 들어오더니 과자를 딱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외운 거 꽝이구나 꽝 이랬더니 과연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시험의 법칙.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시험 주제에 장문 시험을 보는데 시험 주제에 첫 번째 신, 두 번째 왕족, 세 번째 성, 네 번째
미스테리 이 네 개가 포함된 작문을 하시오 시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분명히 이거 다 백지냈을 거야 백지낼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딱 내고 나갔어요. 제가 그냥 이름만 썼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 맙소사 공주님께서 임신을 하셨다? 범인은 누구일까?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멋지죠. 하나님 맙소사 신 공주님께서 왕족 임신을 하셨다? 성 이 범인은 누구일까? 미스테리. 재치 있죠. 지어요, 그렇지. 또 뭐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그것 좀 한번 불러보세요. 했잖아요. 가나다 마바사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 대신에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ASM에 딱 부르면 방금 전에 작동이 안 됐던 게 아줌마 되잖아요 할 때 있거든요. 또 다음에 뭐예요? 불러주세요. 차례차례. 네, 자동차의 법칙, 정류장의 법칙. 예, 평소에 잘 오던 버스도 내가 기다리면 오지 않는다. 또 네, 차선의 법칙. 차선이 막혀 차선 딱 바꾸니까 이쪽에 다시 뻥 뚫린다. 또 택시의 법칙. 택시를 기다리는데 이쪽은 안 오고 저쪽 와서 길을 건너가면 다시 이쪽만 온다. 맞죠? 또 네? 피장파장의 법칙.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뜻밖의 지출이 생긴다. 이달에 보너스 써서 어디 써야지 하면요 엉뚱한 데서 돈 쓸 일 터지고 양념 하나 때는 다 떨어집니다. 돈이 없을 땐 어른도 먹고 싶은 게 더 많죠. 또 그런 것도 기억이지가 안 나죠. 택시 기사가 해주신 얘기 20대 아가씨들은 택시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문자거나 전화 바쁜데 아줌마들은 택시를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핸드폰 잡느라고 뒤적거린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버스에서 내린 건지 탈 건지 헷갈리면 치매랍니다. 화장실 가서 바지는 벗었는데 볼일을 볼 건지 헷갈리면 치매래요. 그거보다 더 중증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러면 중증이랍니다. 중증. 네, 가나다라 마바사. 또 다음에 그거는 불러주셔야지. 네? 다 했는데? 피장파장의 법칙. 네, 다 했죠. 네. 저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로 태어나고 싶은가? 새, 뱀, 사자, 개, 사슴, 말, 나비. 생각하셨어요? 네. 새, 뱀, 사자, 개, 사슴, 말, 나비. 생각하셨어요? 네, 새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 뱀은요, 성적 욕구에 불만이 있는 사람. 사자는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 개는 하루 종일 쉬면서 집에서 자고 싶은 사람. 사슴은요 우아하게 동경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 말은요 우승해서 찬사를 받고 싶은 사람. 나비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비. 나비는 바람 피고 싶은 사람. 우리가 뭐 저기 금식한다고 매일도 못 보니까 피우고 싶을 수는 있죠. 이거 PPT 필요하시면 제가 바탕화면에다 놓고 갈 테니까 PPT 다 가져가세요. 이제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사람들은 왜 웃는가, 소재 선택의 중요성, 유무의 종류, 활용, 나만의 건배사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웃는가? 많은 이론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월감의 이론. 예, 바보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 해도 사람들은 웃는다는 거죠. 만약에 바보들이 이렇게 이에다가 김 붙이고 바지 한쪽 이렇게 올리고 점 하나 막 찍고 이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나아 해서 이 우월감의 이론에 의해서 웃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홉즈가 얘기했고요. 안도감의 이론은 프로이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 보는데 틀릴 때마다 하나씩 틀릴 때마다 3대씩 맞을 줄 알아. 잔뜩 긴장해갖고 학교에 가서 교실문을 딱 열었더니 야 선생님 오늘 아파서 학교에 안 나오셨다? 와 하고 웃는다는 거죠. 긴장이 풀어지면 사람들은 웃는다. 또 모순성의 이론, 세 번째는 모순성의 이론이 있습니다. 칸트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거지가 무엇일까요? 클 것자에다 뜻을 예상하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생각했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 모순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모순성의 이론입니다. 정치 풍자가 다 거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어나 상관없이 그냥 웃기니까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말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 유머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사람들은 웃는다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웃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끼는 그런 걸 들었을 때 사람들은 웃는다. 할머니가 여고 동창회 갔다 와갖고 내가 여고 동창회 가갖고 야 우리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교가 한번 부르자. 애들이 교가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보 나 혼자만 교가 불렀다? 당신네 교가 한번 불러봐. 동해물과 배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나 공감을 해서 웃는다. 할머니가 택시를 타셔서 메리아스 가주세요 했는데 메리어트 호텔에 딱 내려드렸어요. 아니 내가 메리아스라고 했는데 어떻게 딱 알고 메리어트 호텔에 내릴 수가 있냐. 아유 할머니 덜해요. 어제는 전설의 고향 가자고 하는데 예술의 전당에 내려드렸어요. 이제는요 이걸 들고도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제 아들도 엄마가 나이 들더니 갈수록 정신이 없어진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거 갖고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즐겁게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 많은 걸 다 기억하면 우리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중요한 거는 또 언젠가 또 생각한 게 날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일상에서 공감을 할 때 사람들은 웃는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부인은 전업주부예요. 남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부인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우리 아내가 제가 돼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전 아내처럼 편안히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아라는 약 해갖고 남편이 아내가 돼서 출근하고 아내는 아내가 남편이 돼서 이제 출근하고 뭐예요? 네. 남편은 아내가 돼서 집에서 편히 쉬고 있고 아내는 남편이 돼서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가 됐으니까 편안히 쉬려고 하는데 청소해야 되네. 청소하고 나면 빨래해야죠. 빨래하고 나면 설거지해야죠.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해야죠.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더래.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머 어쩌냐. 너 어제 임신했다. 생통.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머도 너무 길면 도대체 어디서 웃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머가 탁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머는 짧으면서도 확 웃음이 터질 수 있는 유머를 해야 된다. 네.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T는 타임, T는 플레이스, O는 오케이전이거든요. 상황. 이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툭툭 터지는 게 바로 애드리브입니다. 그래서 유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유머를 많이 암기를 하면 그 중에서 툭툭 하나씩 켜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달랑 서너 개만 외우면 그 소재가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형 뽑기를 하는데 달랑 하나에서 뽑는 거와 가득 차 있을 때 권리 확률은 가득 차 있을 때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유머책 4권, 넌센스 465개, 건배사는 가면서 찍어드린다고 했거든요. 건배사가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어야 우리가 얼른 꺼내서 읽기가 편하거든요. 여기서 흥청 이러면 여기서 망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청. 헝청이 아니라 흥청. 헝청. 갱상도세요? 갱상도? 갱상도.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청년하고 할머니 옥신같이 싸우고 있어요.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고봐 일본 사람이잖아. 헝청. 그러니까 강간도시로 만듭시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우리 강간도시로 만듭시다. 우리 애무부 장관 이랬대잖아요. 애무부 장관. 강간도시로 만듭시다. 이렇게 애무부 장관. 네. 그러면 사투리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개구비 드실래요? 두 글자. 개. 춤 한번 추실까요? 두 글자. 출투. 경상도 사투리 너 죽을래 한 글자. 너 죽을래 한 글자. 하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남편이 부인에게 헐겨 하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혀 이랬어요. 열심히 하고 나서 좋은겨 이랬더니 헌겨.
지휘관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총알이 날아와요. 급한 나머지 수그리 그랬어요. 수그리는 수루한 뜻인데 못 알아듣는 군인이 맞았답니다. 아우 미안해. 사투리 정말 안 쓸게. 고개를 또 넘어가는데 총알이 또 나와요. 아까 맨추로 이랬대요. 아까처럼 맞아요? 아까 맨추로. 아니 사투리 진짜 안 쓸게. 근데 마지막으로 고개 넘어갔는데 또 총알이 나와요. 가세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네. 이렇게 대상, 주제, 상황에 맞게 하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Of the reader, by the reader, and for the reader. 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줄까를 바라지 말고 네가 이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라. 너는 여기 계신 분들 즐겁게 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늘 출강을 했다. 윌리엄 워즈도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내 가슴 뛰노라. 내 어릴 적 그래할 거 어른데 지금도 그러하다. 앞날 늙어서도 그럴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의 으뜸 원컨대 내 앞날 하루하루가 순수한 존경으로 이어지기를. 이게 위인들의 말을 패러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유치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이 왜 중요하냐면 조 지라드의 250대 1의 법칙을 보면요. 사람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불만스럽게 만들면 250명에 대해 방해를 한다는 거죠. 중국집에 자장면을 시켰는데 돌이 나왔어요. 야 주인 바꿔. 주인 딱 바꿨더니 뭐야 돌이 나왔잖아. 막 뭐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머 축하드려요.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돌이 이벤트겠습니까?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 어차피 돌 나온 거 탕수육 한 그릇 먹는 게 낫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 고객을 탕수육 한 그릇으로 입막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텐텐의 원리에 의하면 고객이 내 곁을 떠날 때는 10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고객을 다시 오게 하는데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방을 갔다 오면서 용인에 음식을 먹으러 딱 들어갔다가 물부터 마시려고 딱 보니까 벽에 딱 이렇게 쓰였어요. 산천은 무구하되 물은 셀프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막 웃었는데 옆에 원산지 표시가 돼 있어요. 김치 중국산, 쌀 베트남산, 쇠고기 호주산, 주인 국내산 이렇게 써있어요. 음식 때 이렇게 웃으면서 먹으면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만약에 오늘은 유머지만 스트레스다 이러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1부터 10으로 만들어 갑니다. 1부터 10까지 시작. 1.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2.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3. 삼가할 말도 하게 되고 4. 사사건건 트집을 갖게 되지요. 5. 오해를 하기도 하고 6.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7. 싫어하는 화장이 들뜨게 되고 8. 팔다리가 욱신거리기도 하지요. 9. 절절한 방법 말고 10. 10여 가지 제 가능이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유머잖아요. 유머 1부터 10 시작. 1. 일일이 유머를 외우려 마시고 2.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꾸면 유머가 만들어집니다. 3. 삼행시로 활용해도 좋고 4. 사투리나 사자성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5. 오로지 폭소에 집착하다 보면 6.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7. 칠칠맞은 행동으로 웃기기보다는 8. 팔팔한 행동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9. 구독하는 신문 스크랩 하셔서 10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제 교사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영 가정선생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미영이세요? 아, 네네. 예, 그 이미영 가정선생님은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을 외울 때 다른 거는 외우시지 말고 틸, TV, PM마 이것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트립토판, 이솔로이신, 루신, 리진, 트레오닌, 발린, 페니랄라닌, 메티오닌, 히스티딘, 아르기닌. 이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트립토판, 이솔로이신, 루신, 리진, 트레오닌, 발린, 페니랄라닌, 메티오닌, 히스티딘, 아르기닌. 또 화학 선생님 목적은 메틸알코올, 주종은 에틸알코올입니다. 목적은 먹으면 죽는 알코올, 목이 맨다 해서 먹으면 죽는 알코올 이렇게 암기를 시키셨거든요. 또 한자 선생님은 어깨로 견디고 어깨견, 발로 족치고 발족, 손으로 수놓고 손수, 눈에 안경 쓰고 눈안, 머리를 두드리고 머리두, 귀에 이물질 들어가고 귀, 이렇게 한자를 가르치셨거든요. 하루에 200개씩 시험을 봤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10년 전에
사천자를 위해서 고민 2급을 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도 재밌어야 되고요. 엄마들도 재밌어야 되고 목사님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엄마 교회 직원이 왜 항상 더하기 표시가 돼 있어요? 뭐든지 보태달라는 뜻이겠지. 이런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여러분 외부인이 우리 신앙인을 봤을 때 우리 행동을 보고 믿음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죠. 또 어떤 분이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1억 복권 맞으면 5천만 원 딱 감사원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랬는데요. 5천만 원만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주님께서 자기의 몫을 먼저 떼시다니 이랬대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긴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길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머를 활용하면 말 길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네, 유머의 종류. 제가 유머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한 건 외우시기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드린다는 자료에 1번 예와 2번 예와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듣고 나서 책을 보는 거와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보는 거와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고정관념을 깨는 게 유머고 창의성입니다. 서울대 앞에서 학생이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보통 물어봐요. 할아버지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아이 자식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국영수 중심으로. 위치를 물어봤는데 할아버지는 입학하는 방법을 아신 거죠.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문 앞에서 전단지를 좀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우리 전단지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이거 막 껴주는 거 1+1이면 가다가 받고 올 때 받고 막 이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학생들 대답. 보여주면서 간다. 주머니에 넣어준다. 가장 괜찮은 대답은 전단지를 꼬깃꼬깃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펴본대요. 그러니까요. 만장을 뿌려도 한 장 볼까 말까인데 딱 꼬깃하면 딱 봤는데 뼈다고 해장고 속으로 한번 읽으면 저는 광고 효과 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스코라는 회사에서는 면접 때 킷하고 템버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자네는 뭘 잘하는가? 저는 사람 웃길 줄 압니다. 웃겨봐 했더니요. 딴 시험 대기자들을 향해서 나가더니 오늘은 직원 다 뽑았으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이 뽑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업무적인 이런 배움은 되고요.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은 옆 사람까지 다 재밌게 만들어서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왕 옆에 웃음 내시가 있었대요. 왕이 힘들고 막 이런 내시가 막 웃겨줬대요. 오늘은 내가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 하니까 평복을 갈아입고 우리 시찰을 나가자 하고 나갔어요. 내가 왕인 걸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내시한테 부탁을 했어요. 둘이 평복을 입고 딱 나갔는데 주막에서 술 한잔 하려고 딱 앉았더니 내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술 한잔 시키려고 하니까 기둥에 손님 오 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마마 들켰어. 손님 오 왕이다 이렇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고객인 직원들을 즐겁고 신나게 하면 외부적인 고객들에게 친절 서비스는 저절로 나간다는 거죠. 제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막 구경하고 있는데요. 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고객 여러분, 동쪽에서 뜨는 해는 동해입니다. 서쪽에서 뜨는 해는 서해입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뜨는 해는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듣고 입꼬리가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정말 평이한 멘트지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고객 서비스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어디 강의 가고 어머 저기 섬 있으신가 봐요. 이랬더니 섬 없는데요. 핸섬 제가 이랬어요. 옆에 계신 분이 강사님 여기 풀 묻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풀 풀이요 그랬더니 뷰티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돌아가시면 자기야 나무로 만드시는 남학신이래, 곰으로 만드시는 고무신이래, 사랑으로 만드시는 당신 그냥 외우세요. 야 봉숭아학당 매일 가. 이제 곤란한 위기를 넘기는 유머. 이것도 유머의 매력의 최고인데요. 제가 도서관학과를 나왔는데 미팅에 딱 나갔더니 경희대 토목학생이 나왔어요. 저를 보고 인상을 팍 쓰면서 과가 무슨 과예요? 도서관학과인데요. 책 정리하는데 4년씩 공부해요? 책 정리해서 4년씩 공부해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무슨 과인데요?
토목과 목 박는데 2년 빼는데 2년 이렇게 저 이거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축제 때 나름대로 전자이들이 저한테 순발력에서 손 들고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삼행시를 즉석에서 해주거든요. 그분 조남이 김성자 못자래요. 김성모 운 띄워주기 바랍니다. 시작. 김성모 씨는 성격도 좋고 모나지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분이 조성모랑 김성모랑 무슨 관계일까요? 이래요. 무슨 관계일까요? 조성모랑 김성모? 그래서 내가 듣고 보니 성관계네요. 이랬어요. 성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는 순발력에서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200명인데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강사님은 남편하고 한 달에 사랑을 몇 번 나누세요? 그걸 왜 자기가 참견해? 나라에서도 참견 안 하기로 했는데. 고객이잖아요, 고객. 저는 선생님보다 한 번 더 합니다. 너가 2번 하면 나 3번. 네가 4번 하면 나 5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강사님 저랑 연애할래요? 이래. 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진작 얘기하시 며칠 전에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생겼다는 지가 한참 불부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또 우리 이제 막 뒷풀이 할 때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데 막 붙잡고 있다. 어떻게 오늘은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또 더 있고 싶으면 저 너무 일찍 들어가면 집에서 의심받아요. 이러면서 하시는 거죠. 또 우리 남의 차 얻어타면 차가 더러워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더러워요. 이러면서 타시는 거예요. 상대방 덜 미안하게. 네, 다음은 신나는 반대 표현입니다. 술은 마셔서 없애자, 담배는 피워서 없애자.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또 비유나 가장, 종이장 같은 돈가스. 종이장 같은 돈가스. 아무리 돈가스가 얇더라도 종이장만 하겠습니까? 또 바다와 같은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바다와 같겠습니까? 모모와 같은 이런 게 다 비유나 가장이다. 천한 듯한 농담, 야한 유머는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한 유머를 쓸 땐 좋아하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좋아하시는 단어, 3분만. 좋아하시는 단어. 아무 단어나. 사랑. 네, 사랑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해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봐요. 자기야, 이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는,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래.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게? 물어봤어요. 사랑의 해를 기다려서 가장 뜨거운 바다? 이랬더니 열바다. 근데 이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또 좋아하시는 단어, 2분 더. 행복. 네. 무인도 A, B, C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 오늘 봉당 거기에서 즐거운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곳에 왔습니다.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란이라 야. 또 좋아하시는 단어. 거기 이제 B한테 물어봤어요. B, 저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란이라 야. C에게 네 소원은 무엇이냐? 저는요 봉당도 가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A와 B가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아란이라 얍 했더니 뿅뿅 나타났어요. C부터 물어봤을 때는 A는 봉당 갔고요, B는 사랑하는 가족한테 갔겠죠. C 때문에 두 사람의 행복은 빼앗겼습니다. 나로 인하여 남의 행복 뺏지 말자라는 유머입니다. 네, 좋아하시는 단어 한 분만 더. 최고. 네, 최고. 네, 최고. 네, 최고. 우리는 항상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을 편안히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 3가지. 일시백천만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10사람을 만나며 100글자를 쓰고 천자를 읽으며 만보를 걸어라 이거거든요. 우리는 만보를 꼭 걸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데요. 내 무릎이 허락하지 않으면 5000보라도 꾸준히 걸으면 된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원을 걷고 있는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할아버지도 혼자 나도 혼자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1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최고의 재산이 50억이더라고요. 50억. 그 다음날 모든 할머니 거기 나와서 다 이렇게 뛰고 저도 하마터면 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웃지 않고 사는 것은 은행에 100만 달러를 저축해놓고 찾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했거든요. 최고가 아니면 최선도 괜찮거든요. 우리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늘 본인을 달라붙고 이러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제는 편하게 내려놓고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아이의 생각을 많은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분이 있죠. 요거 갖고 곰씨고 갖고 본인을 달달달 볶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좀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개미와 배짱이 기억나실 겁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그래서 발로만 켠다고 해서 우리 배짱이는 게으르고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리 해석이 되고 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지금 안 아픈 곳이 없대요. 병원 다니라고 바빠, 한의원 다니라고 바쁘고요. 배짱이는 반려견 켜던 걸 음악 발표를 열어서 티켓 팔고 반려견 배울 애들 모아서 돈 세라고 바쁘답니다. 우리 욜로라이프 워라벨 현재를 즐기자 오늘을 살자 있는데요. 저도 별로 놀아본 기회가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난 좀 노셨다 하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좀 노셨다. 네. 처음에 5일째를 실시했을 때 이제 토요일날 나오지 말고 놀아 이랬더니 놀더라도 불안해서 직장 근처에서 놀았대요. 직장. 이걸 개미 컴플렉스, 일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왠지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나만. 저도 그런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했다면 이제 나를 위한 일을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여가의 어원이 스콜레, 오티엄, 리셀레 이런 것들. 리셀의 어원은요. 지금 그 라이센스의 어원이 리셀이에요. 허락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스콜레는요 논다라는 의미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는 걸 배워야 되는 우리 경쟁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는 국어하고 산수만 가르치면 돼요. 네, 주제 파악하고 분수만 알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오티엄이라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여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통쾌해지는 유머. 이것도 유머의 매력 중에 최고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했는데 사무실 문 딱 열었더니 벌써 사장님이 나와 계셔.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52년 전에 나왔다. 또 이렇게 늦을 바에 때려쳐 이러면 입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기분 좋게 일 못하거든요. 내부적인 고객인 직원들을 웃게 해주면 너 이렇게 매일 늦을 바에 때려쳐 이러면요 입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기분 좋게 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머 강한 리더, 우리 총장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저는 가만히 있다가도 총장님의 그 몸짓만 생각해도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 나 그것만 봐도 혼자 킥킥거리고 웃거든요. 정말 에너자이저. 그래서 마음이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이런 유머 리더십인데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음이 통쾌해지는 이유는 바로 총장님의 그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인들의 일화 잘 아시는 정주영 회장이 가난이 싫다 해서 17살에 집을 나서 배를 탔어요. 야 뱃살 내놔. 뱃살 없는데요? 아이 자식 뱃살도 없이 배를 타고 따구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아파갖고 이러고 있으니 야 너 뱃살 없이 배 탄 거 후회되지? 네 후회돼요. 이렇게 한 대만 맞을 줄 알았으면 진작 집을 나서 배를 탈 거 그랬어요. 이랬대요. 이런 여유와 배짱이 한 그룹의 회장을 만들었겠죠. 저는 김구라 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멘트가 있는데 대통령 욕은 막 하니까 친구들이 야 이 자식아 너 왜 대통령 욕을 해? 이랬더니 내가 언제 대통령 욕을 했어? 욕한 놈이 대통령 된 거지 이랬대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지? 또 정치인들이 정치 엉망으로 하니까 기자가 기사에 냈어요. 정치인의 반은 바보다. 정치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바보야? 이 기사 100% 수정해. 100% 수정하겠습니다. 정치인의 반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반은 또 바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우회적으로 돌리는 게 바로 유머의 매력. 네, 유머의 매력. 네, 너는 배 나왔어 이게 아니라 나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거야. 가슴이 들어간 거야. 야, 너 돈 없지? 나는 돈 없지 알부자야. 네가 무슨 알부자야? 계란 2판 뒤로놨어 이렇게. 내가 못생기게 네가 이쁜 거야. 내가 키가 작은 게 네가 큰 거야. 내가 돈이 없는 게 네가 많은 거야. 생각만 바꿔도 기분 훨씬 달라지거든요. 제 친구 중에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죽고 싶어는 죽지는 말고 죽고 싶기만 해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지는 말고 이혼하고 싶기만 해라. 자기네 가훈이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야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나 돈 꿔줄래? 싫어 아님 말고. 거기다 저는 2글자를 더 붙였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누가 내 욕을 하던가 말던가. 분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취직시험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내가 오늘 유난히 허리가 아프구나. 무거운 것을 들어서겠지.
분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일상생활을 대입시켜 보시면 굉장히 내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 바로 나. 이거를 세 글자로 하면 바로 나. 네 글자로 하면 그래도 나. 여기서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네. 예. 다음은 이제 교훈적인 스토리텔링이에요. 저는 스토리텔링을 좀 활용을 하시라는 분들에게 연탄길이라는 1, 2, 3, 4권이 있는데 짧으면서도 감동적인 글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축가가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장이 부르십니다. 이게 회사 그만두기 전에 집 한 채만 더 지어주게. 마지못해 대답을 해놓고요. 대충 다 졌어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집 다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이보게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애써준 정말 고맙네. 이 집은 그동안 애써준 자네를 위한 집이세. 처음부터 너를 위한 집이다 이러면 얼마나 튼튼하고 예쁘게 지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하고 상관없이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면요 긴 말 필요 없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일하게 되면 20%에서 30% 효과, 머리를 빌어서 일을 하게 되면 40%에서 50% 효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120% 효과가 있답니다. 이것은 유언 컴벌리의 문국현 회장님이 얘기해준 3H거든요. 핸드, 헤드, 헛에서. 네. 여성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유머. 개그맨들이 이걸 잘하기 때문에 미인을 얻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네 아빠 도둑이지? 우리 아빠가 무슨 도둑이야, 별꼴이야. 아니야, 자기의 눈을 보니까 밤하늘에 별 훔쳐 콕 박은 것 같아. 자기야 나 어제 잠 못 잤다. 왜? 자기의 마음을 돌아다니라고 이렇게 하면 감각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하셨어도 결혼 하셨죠? 한 번 더 하시려면 유머치 한 3권만 읽으시면 한 번 더 하시세요. 한 번. 요즘 애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기 때문에 한 번간 우리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그겁니다. 결혼 한 번 더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 한 번 더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한 번 더 하시려면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소리 되게 크게 하시네. 하고 싶나 보다. 하고 싶으신가 봐. 우리 한 번씩 더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니 축의금 계속 뿌린 게 얼마인데 애들이 장가를 안 가잖아요. 시도 안 가고. 맞아. 네, 그동안 뿌린 게 얼마예요. 제 아들한테도 아들아 결혼해야지. 또 엄마가 한 번 더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유 결혼도 하면 뭐 하겠어요. 애 아빠가 뻗듯이 살아있는데. 근데 한자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재밌게 한자. 어깨로 견디고 어깨견. 네, 나무목 사이에 여자 남자 한자가 계집녀 사내남이 있으면 무슨 글자? 조울호. 나무목 2개 가운데에 계집녀자하고 사내남이 있으면 무슨 글자? 뻔할 뻔. 숲풀 사이에 남녀가 있으면 뻔하잖아요. 네. 우물정 안에 돌석이 들어가 있으면 퐁당퐁. 네. 물수 밑에 사람인이 있으면 샤워샤. 네. 사람인 밑에 내천이 있으면 소변소. 사람 밑에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음은요. 예, 노래 활용이에요. 노래. 여기 다 노래 잘하시지만 노래를 못하는 분들은요. 빼지 마시고 그동안 재밌게 하셔야 돼요. 네, 재밌게 개사를 해갖고. 저는요 샹송을 부르겠습니다. 샹송 가사에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빠진 파리 왕십리 똥파리 파리도 취하면 기분 좋은 왕십리 똥파리. 아니 듣고 보니까 똥파리래. 똥파리. 처음에는 혀를 얼마나 굴렸는지 똥파리인지 몰랐어요. 어떤 분은 오페라를 부르겠습니다. 오페라. 마누라 때리지 마 불쌍한 이 남편을. 마누라가 내던진 빗자루로 내 엄지뼈 한 대가 뻥 나갔소. 마누라 때리지 마 불쌍한 이 남편을. 진짜 그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또 대학교 1학년 때 고려대학교 학생이 있는데 미팅을 하는데 이제 밥 먹고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노래 시켰던 이래. 저는 포시즌송을 부르겠습니다. 포시즌송 이랬어요. 봄
봄이로구나 봄봄 치마자락 펄럭이는 봄이로구나 봄봄 이쪽에서 펄럭 저쪽에서 펄럭 야야 속 보인다 저리 비켜라 여름 우떡 먹고 목욕하는 여름이구나 이쪽에서 첨벙 저쪽에서 첨벙 야야 물 튀긴다 아니 그때 20살 때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을 무 먹고 트름하는 가을이구나 가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야야 냄새난다 저리 비켜라 또 겨울은요 겨울이구나 겨울 우통 벗고 이를 잡는 겨울이구나 겨울 이쪽에서 딱 저쪽에서 딱 야 저리 비켜라 비 튀긴다 이래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억이 확실하게 되려면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강의한 건 오래간만에 근데 9시까지인가요? 9시까지예요? 네. 어떻게? 저 뒤에 또 남았는데. 얼른 하고 이제 자료를 또 드릴 거니까요. 외국어 활용 이제 속담 바꾸기. 지렁이도 밟으면 죽는다. 사고기 많으면 배가 빨리 간다. 아는 길도 물어가는 건 시간 낭비다. 네. 속담 바꾸기. 사자성어 유비무한 비가 오는 날은 환자가 없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만사형통 모든 일은 형을 쫓아야 우선한다. 또 군계이라 군대선 학력보다 계급이 우선한다. 남전예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임전무태 임사빠지선 퇴 치료했다. 전화위버 공중전화 수화기를 딱 내려놨는데 동전이 다시 나면 전화위버 응용 들어갑니다. 엄마가 집을 나와서 길을 잃었다 4글자는 뭐가 될까요? 엄마가 집을 나와서 길을 잃었다 4글자? 엄마 같이. 맘마미야. 네, 부인이 퇴근한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걸 찾아서는 뭐라고 할까? 과대망상? 그거 말고 자기도 치? 그거 말고 앞에 금자가 들어있어. 금상첨화를 예상하고 앞에 금자가 들어있어 이랬더니 금시초문? 다음은 사명 외국어 활용 아이들 유머거든요. Yes I can 그래 나 깡통이야. Why not see you 왜 나를 아슈? I do not show 애 do not show. 솔트 소금이잖아요. 이걸 소문자로 쓰면 뭘까요? 솔트 소금인데 이걸 소문자로 쓰면 굵은 소금 곤소금. 외국어 활용. 또 삼행시가 어려우면 이행시부터 하는 거예요. 이행시. 사과 이행시 시작. 사과는 과일이다. 자두 이행시 시작. 자두가 두 개야. 카누 이행시 시작. 카레가 네. 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누래 이렇게 누래. 그러니까 이행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삼행시를 상호를 보고 연습을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곽정희입니다. 곽정자 희자. 네, 운 띄워주세요. 곽씨문 중에 최고이며 정말 멋지십니다. 희망과 행복으로 멋지게 사시는 분입니다. 네. 이행시, 삼행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요. 이 언어위 말장난 유머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 이러면 뒤로 만나자. 너 죽을 준비해 이러면 나 밥 준비할게. 나 미치고 싶어. 나 미치고 싶어는 나는 팔을 치거나 소를 칠게. 이렇게 말장난 유머가 한동안 유행했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기성세대단 반발과 저항이 깔려있답니다. 유머를 정말 본격적으로 배우시려면 서정건 교수가 국문과 교수로 경희대 교수님으로 은퇴하셨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별곡 시리즈 14권 냈어요. 거시기 별곡, 하하 별곡, 이바우 별곡 해서 그 당시에는 왜 채불암 유머가 유행했는지 그 당시에는 왜 덩다리 유머가 유행했는지 이런 걸 시대적인 배경하고 맞춰서 유머를 딱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머를 정말 배우고 싶다 하면 서정건 교수의 별곡 시리즈 14권을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이바구 별곡은 이과 악과 합해서 이바구 별곡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채불암 유머는 서민들의 애환을 채불암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애환을 풀어준 거거든요.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울면 문이 열립니다 했더니 버스 내리려고 하다 애를 막 때린 거예요. 애가 막 우는데 문이 안 열려. 아니 부자가 울면 문이 열린다 왜 안 열려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오락실에서 오락을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슈퍼맨 이랬더니 슈퍼맨이 나와갖고 옆에 괴롭힌 애들 막 때려줬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채불알 이랬더니 채불알이 안 나와. 아니 채불알한테 아니 왜 안 나와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너는 네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나오겠냐? 이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당시에 유머거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또 만들기 시리즈는 할머니 선생님이 자신감에 대해서 짧은 글을 적으랬어. 내가 어떻게 자신감에 대해 짧은 걸 어떻게 아냐 이랬는데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잣이 딱 떨어졌어. 잣을 딱 주시면서 자신감 이거예요.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 유머가 시대별로 다 나오는데 끊임없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사오정 유머예요. 왜? 국민들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속시하는 소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안 들리니까 엉뚱한 소리가 하는 거죠. 야 저기 오신 분이 성 총장님이냐? 아니야 성 총장님이야. 아우 난 또 성 총장님이라고 이런 식이에요. 안 들리니까 엉뚱한 소리. 막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타는데 너 운동하냐? 그랬더니 아니거든 실내하거든 이거야. 운동하냐인데 운동하냐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네, 넌센스 제가 드리라는 거에 넌센스도 465개 드리는데요. 넌센스 뒤에 잠깐 나옵니다. 네. 이제 유머 광고 단어의 차이에서 오는 유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머인데요.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총장님? 네. 단어의 차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머입니다. 신경쇠약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의 차이. 신경쇠약증 환자는 2 더하기 2는 4 써놓고 왜 산지 고민하는 사람. 정신분열증 환자는 2 더하기 2는 5 써놓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용기와 옥의 차이. 트럭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트럭이 붕 떠나도 끝까지 서서 소변 보는 건 옥이. 용기. 트럭 쫓아가면서 소변 보는 건 오기. 예술과 외설의 차이. 자폴고 가슴이 찡하면 예술, 딴 데가 찡하면 외설. 이유와 변명.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제가 따먹으면 변명. 저는 하와를 사랑합니다. 이유. 사랑하는 사람이 권하는 거 안 먹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곳, 학교 댕기는 곳. 꼬르륵 못 먹어서 꾸르륵 많이 먹어서 빈부의 차이. 복수와 증오의 차이. 나 10만 원만 꿔줄래? 못 꿔줘. 그런데 반대로 끌어왔어요. 너도 나 안 꿔줬기 때문에 못 꿔줘. 이러면 복수. 너는 꿔주지 않았지만 나는 꿔줄게. 증오. 네. 말 돼요? 남편과 애인의 차이. 음식점에서 서로 먹여주고 이러면 애인. 각자 퍼먹으면 남편. 찜질방에서 아무리 더워도 붙어있으면 애인. 각자 있다가 나올 때만 하면 남편. 택시를 타자마자 어깨에 손 얹으면 애인. 각자 창문 보고 있으면 남편. 선물을 사놔서 제일 이쁘고 좋은 것 좀 꺼내봐 이러면 애인. 대충 아무나 빨래 골라 이러면 남편. 교회 가서 같이 자면 남편, 교회에 자면 애인이랍니다. 등산을 가시는데 둘 다 배낭을 크면 애인. 보통 남편이 큰 거, 부인이 작은 거 등의 정상인데요. 각자 집에서는 둘 다 크답니다.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점 가서 동계산을 여자 가면 부부. 돈 관리를 부인이 하기 때문에 부부. 남자 가면 애인. 교회 가서 같이 자면 남편, 교회 자면 애인이랍니다. 네. 말 되나요? 라진 씨가 인도를 여행해서 남녀를 닦고 저 둘은 연인 사이구만. 아니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아십니까? 둘의 표정이 살아있지 않은가 이랬대요. 우린 매일 쌍우같이 이제 부부가 어디 가면 요즘은 남자들이 앉고 부인이 서 있어. 자리가 나면 얼른 자기가 가서 앉더라고요. 아내를 앉혀야 되잖아요. 유머 광고. 개 섞어라 개 전문 요리집. 꽃집이네 닭꼬치집. 우와 돈이다 소 돼지돈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집. 겹사돈 생고기집. 서울역에 딱 내리면요 연탄불에 고기 구워 먹는 집인데 현수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연탄가스로 죽던 그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희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많이 맡았거든요.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 연탄불에 떡 꺼먹던 시절이 생각나십니까? 놔두고 왜 이런 걸 쓰셨어요? 했더니 아 몰랐네요 이래요. 왜 에너지 넘치는 상호를 붙여야 되거든요. 홈찜고기라는 전국 체인점이 있어요. 이런데 일부러 가고 고기 실컷 먹고 돈 내지 마세요. 손님 돈 내고 나가야죠. 아니 홈찜고기를 나눠 먹었는데 무슨 돈을 어린이집도 썩은 고기야 썩은 고기. 아니 먹는 집 상호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또 신발 가게 이름이 똥 밟은 신발에 똥 밟은 신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예, 요즘은 이게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파리를 진짜처럼 그려놓는데요. 파리를 중앙에. 그럼 많은 남자들이 파리를 익사시키기 때문에 1년 만으로 오줌발을 거기다 다 한대요. 그게 전략이죠, 전략. 그림을 그려는 파리인데 진짜 파리처럼 그려놨고 남자들 심리가 그거 익사시킨다 거기를 조준해대요. 옆에 흘리지를 않는데요. 남자가 흘려야 될 건 누굴만이 아니다 이렇게 안 써놔도 된답니다. 이제 실수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는데요. 실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은국 씨.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이 이승만 어린이 이랬대요. 이승만 어린이. 원래 이승복이잖아요. 완전히 방송에 전화가 불통이었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강복절입니다. 6.25 강복절. 청취하고 전화 연결해서 남편은 뭐 하십니까? 사별했습니다. 성격차이로 했대요. 우리 성격차로 사별하면 다 죽었어. 진짜 어려운 유머인가요? 어려운 유머예요? 사별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그랬대요. 어떤 분이 서울역에서 택시 타면서 술 잔뜩 취한 분이 저 일산까지 가주세요. 태워드는데 계속 코를 풀더래요. 참다 못해서 손님 이제 그만 좀 푸시죠. 안 풀다 내려드렸는데 내리고 나서 뒤를 정면으로 딱 보니까 10,000원짜리가 50만 원이나 되더래. 돈권에서 풀고 버리고 주워갖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갖고 쓰면 될 텐데 그러면 100만 원은 됐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네, 아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서 거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쇠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남편이 자기한테 물어본 줄 알고 아무거나 먹지 뭐 이래요. 당신 말고 해피 이랬대요. 강아지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물어본 줄 알고 아무거나 먹지 뭐 이랬어요. 요즘 강아지들은 집안에서 서열이 누가 꽁찐지 다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개인지도.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개인지도. 네, 아재 개그 한동안 유행했었죠. 바람이 귀엽게 불면 뭐라고 할까요? 바람이 귀엽게 불면 분당. 사람을 일으키는 숫자 5 이거예요. 수박 한 통에는 5,000원인데 두 통엔 네, 개버린.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뭐라고 할까요? 딸기가 회사에서 잘리면 딸기 싫어. 딸기 싫어. 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 최저임금. 단성문을 영어로 해석하면 이런 걸 465개 드릴 거예요. 단성문을 영어로 해석하면 단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차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차문이 2개 있기 때문에. 신발이 화가 나면 뭐라고 할까요? 3글자. 신발이 화나면 신발끈. 신이 발끈한다고. 신발끈. 아, 이거는 바보 돈 트는 소리입니다. 바보 돈 트는 소리. 네, 나만의 유머를 튀어라. 기존 유머를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한두 개씩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유머 트레이닝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때 했던 게 이렇게 노트에 이런 걸 적어서 하나씩 2개씩 만들어 붙이는 연습을 했어요. 이 노트가 35건입니다. 나는 이런 데서 하나 2개만 붙이면 내 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족복과 아줌마의 공통점. 첫 번째 문신을 했다. 아줌마는 여기다 하고 족복은 여기다 하고. 두 번째 칼질을 잘한다. 잘한다. 세 번째 무대기로 다닌다. 그럼 하나라도 붙이는 거예요. 아줌마 족복의 공통점. 뭐 검정색을 즐겨 입는다. 힘이 세다. 이런 걸 하면은 그런 거 10개만 먹어도 10개의 유머가 내 거가 되거든요. 근데 유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네, 건배사 제가 핸드폰을 찍어드린다고 했죠. 누나 언니 누가 나의 편이냐? 언제나 네 편이다. 또 이런 총장 만나는 거 쉽지 않아. 시작. 이런 총장 만나는 거 쉽지 않아. 또 멘붕 맨날 붕붕 뜨는 봉숭아 학당이 됩시다. 문화혁신학교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랑에 빠지자. 우하하. 우리는 하나라도 하나뿐인 문화혁신학교다. 우하하.
네, 멘붕 맨날 붕붕 뜨는 문화혁신학교가 됩시다. 이런 모임 만나는 거 쉽지 않아. 기본을 암기를 하면요 거기다 만들어 붙이면 되거든요. 성 총장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 흥해도 청청, 망해도 청청, 흥청, 망청 이렇게. 사우디, 아우디, 사나의 우정 뒤질 때까지, 아줌마의 우정 뒤질 때까지. 네, 여기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언니 언제나 네 거야 이런 거예요. 언니 언제나 네 거야 이렇게. 이것도 또요. 저는 건배사를 불어로 하겠어요. 불어로요. 잔을 드세요. 마셔 불어. 선생님은 멋지십니다를 불어로 멋져 불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건배사는 그날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은 이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 오늘 생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의 생신을 축하한다 이렇게. 그날의 일을 가지고 건배사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 핸드폰에 메일 주소를 찍어주시면 제가 공통으로 드리는 건 관상 경영학이라고 15강이 있거든요. 관상을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우리 통밥으로 해도 알면 좋잖아요. 관상 경영학 15강하고